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한번 볼 텐데 어저께는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21% 강세를 보였는데 MSCI 편입이 됐다는 내용이 붙었었죠. 자, 그러면 이게 오늘로써 뭐 시세가 끝인가? 뭐 제가 요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MSCI 편입 에코프로머티 22% 상승, 이거 어저께죠. 그쵸? 편출 종목은 주르륵 빠졌다. 왜? 패시브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편출 종목들인데, 자,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지금 에코프로머티는 이런 MSCI 편입이나 단기적인 호재나 악재 이런 부분에 치중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되고, 실적을 비해서 본다면 성장률이 유지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시대는 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격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 인증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증을 정확하게 하고, 그쵸? 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 계좌로 증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그쵸? 자동일지 차트 화면입니다. 여기서 일지 차트를 열면 요 화면이 나와요. 요 화면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도요, 제가 매매한 내용이 그대로 다 찍힙니다.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 인증을 시작을 할 테니까 딱 보시고요. 왜 주식시장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하는 그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간값을 보면 이 조회를 계속해서 눌러볼게요. 그쵸?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시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미증시가 어저께 급락을 했고,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저께, 그쵸? 몇 프로 나왔죠? 57.86%가 나왔죠. 근데 오늘 어때요? 60.9%로 올랐습니다. 오히려 이게 주도주 매매의 힘입니다. 그쵸? 무조건 시장에서는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1월 2일부터 2월 14일, 그쵸? 오늘이죠. 오늘까지 매매한 결과가 어때요? 코스피 누적 등락률은 마이너스 1.39%, 그리고 그 코스닥 누적 등락률은 마이너스 2.2%인데 계좌 수익률은 60.9%입니다. 요거는요, 뭐 수익난 종목만 보여주고 어떻게 해갖고 뭐 잘 잡았느니 이런 게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그냥 수익난 거 손실난 거 다 포함된 내용이 올해 나온 수익률이다. 근데 시장보다는 거의 뭐 사실상 비교가 안 되죠. 그쵸?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 그리고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월 달에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나 보면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그쵸?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온칩스. 자, 가온칩스 보면 요 구간에 제가 매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여기 71,300원에 매도를 했고, 수익률은 10.8%가 찍혀 있죠. 그 전에는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왔다는 거죠. 뭐 가온칩스 말고도 뭐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뭐 어버브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자,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4일 만에 21% 수익 보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 코세스 같은 종목들도 보면 오늘 5%대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하면서 이 밑에 내려보면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다 나옵니다. 15.49%. 그쵸? 15%의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하락하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고 있다. 왜? 신고가 종목이고 주도주니까. 그쵸?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바이오 쪽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있었죠. 뭐 HLB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제가 1월 22일, 23일 날 매수를 진행을 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그쵸? 3일에서 4일 정도 만에 31.9%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당연히 신고가죠. 자, 이렇게 인증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쵸? 주식은 무조건 인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아까 전보다 조금 올라갔죠.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거의 뭐 6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 계좌 수익률은 61%. 그쵸? 6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뭐 계속해서 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뭐 계속해서 인증을 해 갈 테니까 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모든 내역은요,
여기 소통방에다가 다 공유를 합니다. 여기 제가 매매하는 모든 내역은 여기 소통방에다가 다 공유를 하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주도주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요, 이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인증은 다 끝났고,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죠. 그렇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건 MSCI 지수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중에 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위쪽으로 올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호재가 돼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머티가 움직이는 기준은요, 에코프로 BM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돼요. 아니면 빠지지 않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가 매물대를 먹어야 되는데 더 이상 하락하기에는 어려운 상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게 에코프로 BM이에요. 근데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얘기하면서 에코프로 BM을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코프로 BM은요, 양극재를 만듭니다. 그러면 양극재를 만들려면 전구체가 필요하고 그 전구체가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 들어가요. 원래 같은 회사인데 분할을 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구조를 안 좋아해요. 미국은 이렇게 분할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최근에 나온 저 PBR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홀딩스, 지주사 이쪽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저 PBR 종목으로 뚝 빠져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업회사들은 그냥 다 나가거든요. 사업회사들은 다 이렇게 나가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거의 이 중복 카운팅이 돼버리죠. 이것도 한국 시장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적응이 되면 또 다른 수익 기회는 열리니까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내가 가격을 잡고 활용하는 매매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계좌 수익률을 정말 막 60%씩 그쵸? 막 6주 만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은 다 지나갔어요. 1월 달에 하락했었던 부분은 에코프로 BM 때문에 그렇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의 문제라면 단기간에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제가 이 상장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에코프로 BM의 기준에서 50%만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 상장 초기에 여기 4만 원대 주가는 시가총액 기준에서 3조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3조 원대 정도가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 구간이죠. 그렇죠. 지금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23조입니다. 23조. 자,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야죠.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당연히 점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냥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빠졌죠. 그렇죠? 그럴 당시에 에코프로 BM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의 평가가 에코프로 BM을 정확히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에코프로 BM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에코프로 머티도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더 이상 에코프로 머티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상황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물대를 기준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에코프로 BM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왔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미래 가치를 반영했을 때 시장의 평가치 최고치가 얼마예요? 58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58만 원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23만 원도 그렇고 싼 가격일까요? 비싼 가격이에요. 지금 나온 실적치만으로 본다면 4분기 실적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도 실적 좋았을 때도 비쌌어요.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시장의 평가치를 기준해서 주식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평가치상 고점이 58만 원. 여기서 한 70% 가까이 빠지면 지금 가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전기차 안 해. 이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평가치를 받을 수 있는 최하단까지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안 빠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수했을 때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왜? 에코프로 BM은 이제는 신고가를 찍고 쭉 빠져서 고가 매물을 형성을 해버렸고 에코프로 머티는 신고가를 형성하고 하락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쵸? 그게 수급의 뭐 움직임, 뭐 매물대의 움직임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가 가능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갈게요.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그 무료 소통방이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한 1,7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제 계좌에 대한 인증을 할 때 그쵸? 매매한 모든 종목들은요. 뭐 모든 건 아니고 거의 한 90% 정도의 종목들 있죠. 장중에 매매하는 거는 뭐 저도 바빠가지고 못 올립니다. 근데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뭐 시장가 매수 기아, PSK 홀딩스 시장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있죠. 전부 다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나가는 건 100% 공유를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증시도 빠졌고 제가 아침에 사정상 제가 오늘은 종목을 못 내보냈습니다. 뭐 근데 뭐 미증시도 빠졌기 때문에 뭐 저 혼자서 그냥 뭐 장중 매매 정도 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3일 기아, PSK 홀딩스, 솔브레인 홀딩스 다 장 시작 전에 나갔죠. 자 보세요. 기아 그쵸 정확하게 시가 공략한 내용이 있고요. 매수 평균가 11만 6,300원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고 미증시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0.9%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대형주라서 저도 이거 할까 말까 좀 고민은 했는데 뭐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쵸 정부 정책에 맞게 그 매매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PSK 홀딩스 자 내용 보면 정확하게 매수 그쵸 어저께도 진행이 됐고 연휴 전 목요일 날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요거 제가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조금 줄여서 보면 자 여기 2월 8일 9시, 2월 8일 12시 10분 그리고 2월 13일 어저께 9시 체결 시켰고요. 지금 현재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쵸? 이거 제가 타점 공유를 한다는 건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 그냥 다 보여드리는 거, 다 보여드리는 거. 그쵸? 그리고 요 내용을 보면 매수 그리고 오늘 4%대 강세 고가 잡는 거 아쉽지 않나요? 전혀요. 그쵸? 이제부터 시세 시작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매매한 내용을 다 공개를 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싹 다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연휴 전에도 제가 2월 8일 날 있죠. PSK 홀딩스 8시 55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거는 지난 목요일인데 계속해서 제가 매수를 이어오고 있죠. 그쵸? 그리고 오늘 5%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여기 매수가 있고 매도가 찍혔죠. 이 밑에 내려보면 15% 수익을 보고 며칠 하나 둘 이틀 만에 나온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1월 달에 시장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그쵸?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무조건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되고 주도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나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자꾸 막 손절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하는데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빠르면 2월, 늦으면 한 3월 정도에 강의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강의 내용은요.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쵸? 종목을 찾고 가격을 잡는다.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보유기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보유기간은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도 그렇고 소통방에 공유를 하는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 공유하는 모든 종목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2주 안에 정리됩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못 시키면 매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담아놨는데 이것도 그렇죠? 채널 성장을 위해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머티로 돌아와서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오늘 빠지지만 그쵸? 에코프로 BM이 아직까지는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에코프로머티를 잡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에코프로 BM을 봐야 됩니다. 그럼 BM 기준에서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에코프로머티 단독으로는 못 갑니다. 왜?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데 미래가치가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 나왔죠.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를? 실적을. 그쵸? 실적에 대한 미래가치 뭐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다. 그쵸? 우리 4분기 때 봤죠? 실적이 나쁠 거다 하면서 내리죠. 실적이 나빴어요. 예상치보다 더 나빴습니다. 예상치가 막 적자 뭐 한 300억, 400억 정도 잡혔는데 에코프로
BM이 적자 1,100원인가 잡혔죠. 근데 어때요? 안 빠지잖아요, 주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단기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그리고 보유 전략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 전략은 얼마?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점. 그리고 보유 전략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2주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에코프로 머티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원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딱 받아가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내용이 2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좀 긴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집니다. 뭐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 내용도 돈은 안 받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진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달에 지금 정부 정책의 발표가 있죠. 지금 14일인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4월 달 되면 뭐가 있죠? 총선 있죠.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에 가 있겠죠. 그렇죠. AI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무언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막 올라가죠. 이런 부분을 기간을 좁혀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얼마에 어느 정도 보유 기간을 가져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